저는 어쨌든 학교 유형을 일단 무조건 떨어뜨릴 거기 때문에 그게 물론 그 특성화고 학생들 케이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산포들을 꼭 1.0으로 제한하지 않고 보면 앞 구간에서 좀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다면 경희대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다 특성화고는 아닐 거니까 그 중에 또 분명 일반고도 꽤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사실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전형 얘기, 또 종합전형 얘기인데, 그 부모님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 결과 참고하실 때 경희대학교 입학 결과를 많이 참고하세요. 왜냐면 제일 보기가 쉽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물론 경희대 같이 산포도로 발표하는 대학이 조금 더 많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익숙하니까. 근데 이제 보실 때마다 많이 질문하는 게, 얘는 원래 아니에요 선생님 왜 떨어지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여기 지원한 학생들 중에 이제 1.0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참고로 경희대한테 저희가 물어본 거 아니고요. 그냥 네. 저희 생각을 얘기한 거고요. 맞습니다. 오피셜은 아닙니다. 네. 네, 보시면은 경영학과랑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1.0인데 X 표시가 돼 있잖아요. 1.0인데 떨어진 학생이 있습니다. 먼저 펜타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만약에 전가 입학 사정관이 경희대 1.0 있었다, 저 무조건 떨어뜨립니다. 저는. 왜요? 저는 그냥 싹 다 떨어뜨릴 거예요. 1.0. 왜냐하면 1.0 틀려신가요? 일단은 정말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 거면 구조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교과 전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이걸 쓰면 돼요.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형이야. 맞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최저가 안 돼요. 근데 경희대가 조금 오르긴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하 5 정도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야, 1.0이 이하 5도 못 맞출 정도면 학업 역량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든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가 붙여도 내가 봤을 때는 다른 학교에서도 붙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자의 피가 흐르니까 뽑을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저 같으면.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경험적으로 네. 봤을 때 제일 확률적으로 높은 케이스를 3가지 정도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꽤 이런 케이스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면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종의 실업계 고등학교인 거죠. 그래서 공업고등학교라든지 상업고등학교라든지 뭐 관광고등학교, 비즈니스고등학교, 인터넷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도 조리고등학교 학생들이 꽤 많이 지원을 하는 학과 중에 하나예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뭐 상업고등학교나 비즈니스고등학교라든지 이제 거기서 뭐 회계를 전공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일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그 올해가 아니더라도 매년 경희대가 발표하는 이 학불 상황 표를 보시면 1.0이 떨어지는 학과는 좀씩 달라지긴 하지만 매년 있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들에 대해서 의외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종으로 많이 지원을 한다라는 걸 좀 간과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입시 설명회 유튜브 이런 것도 좀 다른 걸 챙겨보면 1.0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전공적 합성이 중요한 거다, 막 서류가 그만큼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1.0이 일반고라고 생각하시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런 케이스보다는 이렇게 학교의 유형이 다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학교 유형을 일단 무조건 떨어뜨릴 거기 때문에 그게 물론 그 특성화고 학생들 케이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산포들을 꼭 1.0으로 제한하지 않고 보면 앞 구간에서 좀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다면 경희대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다 특성화고는 아닐 거니까 그 중에 또 분명 일반고도 꽤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사실은. 네. 심지어 저는 경희대 인재상이 맞지 않아서 떨어졌을 거라고. 근데 저희가 정리한 두 번째 케이스가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꼭 특정하고 이러한 학교 유형이 다른 케이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이거나 아니면 1등급대 극초반인데도 떨어진 케이스에 좀 해당할 것 같은데, 저희가 정리한 거는 예를 들어 이제 면접을 보러 오지 않는 케이스죠. 그런 경우에도 이 산포도에서는 X 표시로 표기가 되는 학생들이에요.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면접이 12월이었거든요.
네, 1.0에 가까운 학생들이면 당연히 교과도 같이 지원을 했을 거고 아마 최저 충족 여부가 불투명해서 경희대까지 지원했을 수 있겠죠. 근데 12월이면 이미 11월 중순쯤에 최초합을 했거나 굉장히 앞에 예비 번호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경희대학교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삼포도에 X 표시가 됐겠죠. 붙었는데도 면접을 안 가면 X가 예. 되는 거다. 어쨌든 결론은 이게 다 누적이 돼서 다 배신자의 상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미 배신을 한 거죠. 그죠? 이미 배신자지. 그게 경희대가 누적이 된 거잖아. 떨어뜨리기 전에 얘가 먼저 배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뒤에 애들은 진짜 환경적인 이유로 손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일반 건데 꼭 가고 싶었을 애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누적된 어떤 배신자들 때문에 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인성적인, 그러니까 과락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저희가 정리한 한 세 번째 케이스에 있군요, 세 해당을 번째. 하는데 네. 학교 폭력 이슈가 있다고 지금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학교마다 또 약간 기준에 따라서는 무조건 꽈락을 시키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인정 출결 같은 경우도 좀 과하게 많을 경우에는 자유로운 학생이다. 예. 그렇죠. 네, 있을 수 있다.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러한 지금 정리해드리는 한 세 가지 케이스 정도가 아니면 사실 진짜 일반고의 그냥 평범한 교육 환경이었는데 1.0이다 심지어는 그런데 내가 면접을 보러까지 왔는데 내가 불합격하는 케이스는 사실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서류 평가에서 아예 꽈락을 받는 케이스는 정말 희귀한 케이스고 심지어 1.0인데 1등급에 가까운데 그렇게 꽈락을 받는 케이스는 적기는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공부는 진짜 잘했는데 학폭가해자다. 근데 얘가 학종으로 명문대에 들어갔다라든지 혹은 진짜 전교에서 불량하기로 혹은 불성실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학종으로 명문대 어디 붙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뉴스에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 네, 이런 게 뉴스로 나오는 거를 대학은 정말 원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렇죠. 그래서 전 진짜 일반고 1.0인데 1단계도 못 붙고 광탈했다? 그러면은 서류에 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학생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학종으로는 진짜 어렵고 교과나 정시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죠. 저는 제가 이제 저도 입학 결과를 이제 다른 대학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근 한 3, 4년 동안 매년 평가 기준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은 체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뚜렷하게 특성화고라든지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아까 농담 삼아 했던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써서 어쨌든 전형상을 분리해 놨는데 이렇게 저는 그런 것들도 영향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조금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사정관들끼리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아니 우리 과는 왜 쓴 거야 싶을 만큼 예를 들어 학생부 내용이 막 너무 부실하거나 진짜 관심이 없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이 학생은 뽑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사정관 할 때는 대학종의 시대였으니까 학생부의 중요도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높았다라고 했을 때 너무 뽑고 싶지 않은 학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진짜 성적이 우리 학과는 보통은 한 2등급대 중반 아이들이 쓰는데 혼자 1.5등급이에요. 그것도 문제 없이 그냥 일반적인데 1.5등급이라고 쳐요. 그랬을 때 뽑기 싫으니까 얘 내신도 낮은 점수를 줘버릴 것이냐 아니면 1.5등급은 어쨌든 이 전체 지원자 중에서는 상위권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높은 점수를 주면 사실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를. 평가, 그쵸. 교과 평가를 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높게 줘야 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뽑고 싶지 않으니까 교과평가 점수도 낮게 줘버릴 수 있는 것이냐 사정관이 임의로 그거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적으로 평가자가 평가하는 것이니 낮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정관도 있었고 그렇죠. 반면에 무조건 어쨌든 다른 지원자는 2.5등급인데 1.5등급이면 걔가 A를 받는 게 맞다. 그러니 운명의 그 수레바퀴로 그 아이가 1단계를 가더라도 그걸 내가 터치할 수 있는 거는 평가자가 터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그 아이의 객관적인 역량이다라고 말하는 평가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그러니까 대학마다 의사결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평가 같은 것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그러면 평가 기준을 가져가겠다. 우리는 임의대로 그냥 안 뽑고 싶으면
성적도 낮춰주자. 아니면 보이는 대로 평가하자. 그게 대학들이 어느 정도 방향이 있을 거고, 근데 대학 내에서도 평가하는 자마다 거의 독립된 권한이 부여되는 거죠? 거의?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기준들은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전 말씀드린 미인정, 중결의 일수가 얼마가 넘으면 까락이다. 이거는 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면 저는 낮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를 그대로 주는 건 교과전형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종합 아니냐? 내가 종합적으로 그렇게 배신자의 상을 평가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은 아? 그러니까 의아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거의 1.0에 가까운데 우리 대학에 왜 지원을 했을까? 의아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물어보시기도 해요. 얘는 왜 썼을까요? 그거 떨어뜨리는 거 약간 좀 부담이다. 근데.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안 떨어뜨리는 거야. 이게 굴욕적일 수는 있어요. 얘가 어차피 붙여도 안 오겠지. 그렇지만 그 또한 얘의 권리인 거예요. 붙고 이제 등록을 안 하는 거는 이 학생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그냥 아예 이제 면접 없이 서류 평가 배급을 해서 그럴 거면 안 쓰게 이제 그렇게 시스테믹하게 막아야지 평가에 이미 지원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굴욕을 맛보더라도 어쨌든 1.0이니 이제 저항할 수 없이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낮게 평가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저도 사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낮게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얘는 1.5인 거 확실한데 왜 2.5를 A를 주고 얘를 B를 주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 저한테 따져 물으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인 근거가 좀 더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적인 접근 금지. 그래도 고려대 면접 없어진 게 좀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1.0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배신자의 피가 흘러도 배신하게 둬야 되는 거죠. 네. 배신도 권리다. 그치? 그래서 네. 이게 제가 뭐 저는 다 다를 거라고 할 대학들이 내가 최근에 좀 친한 교수님이랑 밥 먹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고 인문 과를 내 말씀 없고 인문 계열과 교수님이고 네. 막내 교수님이라서 이런 일을 도맡아 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과가 존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교과 수능으로 들어온 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학종으로 들어온 애들이라도 어떻게든 남아있을 놈을 뽑고 싶어 하는 게 요즘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 그러니까 그 과의 상황으로는 또 그게 맞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뭐, 됐고, 야!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구나. 네. 그래서 배신자를 잘 가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화이팅하고 왔는데 제가. 네. 맞습니다. 그런 경향성은 확실히 요즘 스쳐졌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등급, 1.0은 왜 떨어지냐.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떨어질 수는 있다. 그게 이상한 건 아니다. 또 본인은 이상하고 보는 사람은 이상하겠지만 어쨌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한번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